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꾼 어느 날 밤 누군가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도어락을 관통하는 이 공포는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끔 이런 적 있지 않아? 혼자 사는 방에 누군가 같이 있는 것만 같은 느낌 말이야. 이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공포감, 현실에서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초만 늦었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홀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돌연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내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그 짧은 찰나를 노리고 손을 뻗었지만 정말 간발의 차로 문이 굳게 닫혔고 이 남성은 1분 넘게 그 집 앞에서 서성이며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그런 상황이 CCTV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의 전말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네. 피해자가 마주친 공포. 지금 이렇게 말로 저희가 쉽게 할 수 없을 만큼의 공포일 겁니다. 저 집 안에서 지금 떨고 있을 저 여성. 그렇죠. 엄청난 공포를 느꼈기. 이게 바로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자수를 했다고요? 그렇죠. 이 남성이? 귀가한 여성을 쫓아서 자택에 침입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정말 간발의 차이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 서성이던 상황에서 돌아갔는데 저 오후에 여성이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네. 신림동의 강간 미수범 잡았다. 바로 저 순간이죠. 예. 공개를 하고 경찰에서 CCTV를 추적해서 전후 찾아봐서 이 남성의 원룸까지 확인을 합니다. 네. 원룸하고 경찰이 잠복되어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 남성이 오늘 아침 오전 7시쯤에 자신이 자수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고요. 네.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문이 1초도 아니고요. 0.5초만 늦게 닫혔더라면 용의자가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요. 원룸에서 혼자 사는 여성이었는데 이 용의자는 대체 어떻게 이 피해 여성의 집을 알아내서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김태우 변호사님. 네. 오늘 또 채널A에서 단독으로 입수한 영상을 확인해 보니 용의자가 꽤 오랜 시간 이미 전부터 미행을 해왔던 것이 확인이 됐죠. 보세요. 지금 피해자분이 지금 앞서 걸어가는 모습이고요. 네. 뒤에 보시면 그 용의자가 지금 쫓아가는 모습. 빨간 앞에가 이제 피해 여성입니다. 네. 뒤에 빨간 원석 있는 사람이 이제 용의자 옷차림이 똑같지 않습니까? 네. 지금 슬슬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 영상을 이제 채널A가 단독 입수해서 공개를 해드리는 건데 네. 지금 앞서가는 분이 이제 피해 여성이고요. 네. 그럼 결국 뭐냐? 피해 여성을 범행 타겟으로 찍어서 왔다는 거죠. 아하. 물론 피해 여성이 어디 살고 있는 사람 누구고 신상 명세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찾아왔다기보다 네. 일단 혼자 살 것 같은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범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쫓아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저렇게 쫓아와서 피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못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태우 변호사님. 네. 저런 증거 화면까지 만약에 확인이 됐으면 이거는 우발적 범죄라고 볼 수 없고 계획적인 범죄로 봐야 되겠죠. 오랜 시간 쫓아다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긴 한데 네. 근데 문제는 네. 이 사람을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게 주거 침입밖에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성범죄, 네. 이제 강간 미수 사건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인 건 네. 아마 피해 여성이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강간 미수 이게 처벌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강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으면 이게 우발적인 행위냐 계획적인 행위냐가 사실은 형량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지금 어쨌든 법적으로는 단순히 주거 침입 미수기 때문에 네. 주거 침입 미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이다 계획적이냐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 법정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그리 별 큰 영향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어찌됐건 죄명 자체가 주거 침입 미수니까요. 여기 박지훈 변호사도 나와 계시니까 아니 저게 지금 누가 봐도 저 문이 0.5초만 늦게 닫혔어도 정말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이렇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처벌 수위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예상컨대 저기 무슨 뭐 다른 목적으로 갖기는 어렵죠. 그렇죠. 누가 봐도 뭐 저거는- 다른 것들을 위해서 예. 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1초, 0몇 초 상간에 그런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 미수가 되려면 강간의 실행에 착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하.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문을 저렇게 똑똑거리고 저렇게 문을 열려고 했던 게 강간의 실행 착수가 보기 어렵기 때문에 네. 강간 미수는 어렵고요. 다만 주거 침입죄는 저는 기수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용 건물에 지금 돌아왔거든요. 네. 범죄의 목적으로. 그렇다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주거 침입 미수 내지 주거 침입 기수가 될 수 있는데 얼마 안 돼요. 징역 3년 이하 아니면 아하. 500만 원의 벌금이거든요. 대다수 벌금 아니면 지평에 나오기 때문에 네. 크게 처벌을 할 수 없는 구속도 하기 어려운 전과가 없다면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또 쉽게 할 수가 없는 게 본인이 또 자수를 했고요. 네. 오후에 지금 확인된 내용을 보면 경찰에 술이 취해서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저 상황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형의 감정 사유도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뭐 술을 먹어서 기억을 안 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우리 이제 음주 상태에서 심신미약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심신미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본인 이제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건 그래서 어떤 의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심신미약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의도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냥 네. 술 취해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수까지 했고 저는 이제 저 건물의 특성을 봐야 되면 저는 이제 미수로 봐요. 그럼 미수 감경 한 번 하고 그럼 무조건 반 깎아주는 거예요. 3년이면 1년 6개월 아래거든요. 거기다가 자수죠. 그 다음에 어찌됐건 간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피해의 위험성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면 그러면 형량은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죠. 아. 아니, 일단, 구속시키기도 네. 좀 부담스러운 죄죠. 이 죄명은 주저침입 미수라는. 일단 피해자에게는 더없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기억과 순간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거주지가 특정되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가해자가 이제 집을 알아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 피해 여성은 이제 저 집에 사는 것조차 두려움에 떨어야 할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주민 변호사님. 네. 이 여성은 추가로 뭐 보호 조치 같은 걸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추가 보호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놀랐을 거고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을 거고 아마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구속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전과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네. 전과가 만약에 없거나 동종 전과가 없다면 구속하기가 어렵다고 가정했을 때 여성이 느낄 공포심. 그래서 경찰에 신변 보호 조치 같은 걸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뭐 이른바 있거나 뭐 달리 볼 수는 있지만 스토킹 방지법 같은 게 국회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보호 조치를 취하기는 뭐 접근 금지를 내리는 아하. 조금 쉽지는 않고요. 다만 범행이 드러났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임의로 뭐 워치를 준다든지 네. 그렇게 보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성 1인 가구 비율은 점점 매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뾰족한 정책이나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상황이 현실 공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자고 있었지, 그 새벽에? 근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누가 우리 집 door 앞에 있는 문을 막 누르더라. 나중에 문을 막 발로 콱콱 차는 거야. 그러더니 무슨 욕을 하는 거야. 그 한동안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잠도 못 자고. 황석원 의원님. 네. 자,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여성들은 정말 공포를 똑같이 느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조금만 신경 쓰면 좀 안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서요. 네, 뭔가 정책적으로 좀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건 좀 다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런 도어락 같은 것도 우리가 비밀번호 눌러서 들어가면 지문이 계속 한 곳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맞는 키나 이런 것도 이용해서 열 수 있으니까 저거 이외에도 어떤 뭐 보조키나 이중 어허. 잠금 장치를 설치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택배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거의 수신인의 여성 이름보다는 좀 남성 이름으로 아하. 추정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네. 우리가 또 그 겉표면에 품목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여성용품에 추정할 수 있는 것보다는 좀 남성적인 그런 아하. 용품으로 품목을 쓰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누가 있으면은 좀 덜하겠죠. 그래서 네. 주인이 좀 함께 사는 건물에 입주하기를 권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1층이나 반지하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은 게 그거 왜죠? 밖에서 잘 보이잖아요. 아하. 잘 보이고 그리고 1층이나 특히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빨래 같은 거 널어놓는 것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네. 걸 보고 아 여기는 여성 혼자 사는
집이구나 좀 네. 파악할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남성 옷이나 아니면 그런 거 걸어두고 남성 네. 신발 같은 거 놓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요즘은 남성 목소리 물건 뭐 이런 것도 활용을 많이 한다고 아하. 합니다. 현관에 남성 신발을 둔다거나 네. 아니면 음식 배달 같은 거 왔을 때 내가 나갈게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저런 경우에는 뒤에서 누가 쫓아온다고 생각을 하면 집으로 가는 것보다는 가까운 경찰서나 아하. 아니면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게 더 네.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